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가 개장됐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희마리가 좀 없는 상황이죠. 일본 증시 그리고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역시도 0.29%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됐습니다. 어제 나흘 만에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장중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 오늘 장도 종목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그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이 소요되는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적어서 또 비중도 함께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깔끔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봐야겠죠? 국민스탁 김정혁 그리고 서호만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 어떤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7월 24일 날에 하나케미칼로 2만 50원에 20% 매수를 했거든요. 네. 사실 7월 3일 날 2만 3천 원에 수익으로 한 20% 보고 매도하고 또 조정으로 받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잘 못 가네요. 아, 그래서, 네네. 하나케미칼이 그동안 좀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매매를 해보셨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다시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미국 유가가 내려서 이것도 화학주가 안 좋다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에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하나케미칼 지금 2만 50원에 매수하셔서 2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전략을 세워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일단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하나케미칼 김정혁 전문가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시청자님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유가 때문에 최근 하락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나케미칼은 계속 보유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모든 유가적인 부분보다 일단 1분기부터 이제 하나케미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해왔던 그 모멘텀. 이게 바로 이제 태양광 산업 부분인데요. 저는 일단 태양광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태양광 산업이 이제 앞으로 올해 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후로 1년 동안 굉장히 모멘텀이 좋거든요. 그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이제 미국과 되게 대규모로 이렇게 체결이 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 규모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 장기적으로 좀 보셨을 때도, 하나케미칼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가격 절감으로 재무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에 당장 나오는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도 안 좋고 하면서 좀 흐름이 좀 저조했지만 어제 이제 외국인 대량 좀 매수세가 이제 동반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가에서 갭으로 떨어졌던 캔들이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한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캔들이 상승 추세가 좀 좋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 후에 되돌림, 상승 후 되돌림.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가에서 다시 되돌림 폭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됐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일단 전 고점대죠. 이제 22,000원.
이 라인대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으시고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거나 그러면 25,000원대까지는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00원에서는 이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뭐 보유하셔도 되고 차익 실현을 하셔도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전 저점이 형성됐던 라인이죠. 이제 17,500원. 이 지점을 뚫고 내려온다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좀 우려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은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주저없이 보유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2분기 실적도 역시 좋을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1차 목표가 22,000원 제시가 됐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우만 전문가님, 네. 그래도 화학 업황 자체가 유가가 좀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또 전망들이 나오면서 좀 부진하다면 하나케미칼도 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화학주라 그래서 유가와 똑같이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도 네. 역시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들을 봐야 되고 이 원유를 크래킹해서 나오는 이 제품들 특히 뭐 나프타라든지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원재료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이 최근 화학주 약세의 원인이었는데요. 하나케미칼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케미칼이 만드는 것이 뭐 가성소다라든지 아니면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제품 2차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원재료로 투입되는 나프타라든지 에틸렌 이런 가격들이 하락하는 것은 하나케미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폴리에틸렌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것을 상쇄시켜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 이제 김정엽 전문가가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뭐 태양광 사업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케미칼의 이제 매출이 한 22에서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사업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면서 하나케미칼 쫓아가시는데 상승 추세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들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뭐 일단 뭐 장기 추세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케미칼은 4년 만에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 추세 자체도 아직까지 이 큰 하락 추세대를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지만 단기 돌파 이후 안착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도 일봉상에서도 큰 상승 추세대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추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19,000원 맞아요. 그런데 약간 지수가 흔들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18,000원까지 좀 러프하게 보시고요. 정고점대까지 갑시다. 23,000원 가면은 여기서 또 절반이라든지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가 나머지는 가지고 장기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면 또 매수 트레이딩을 계속 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두 분 모두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마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저기 익산입니다. 아, 익산이요. 거기도 많이 익산, 덥죠? 네, 더우셔도 일단 하나케미칼은 크게 걱정 안 하고 넘기셔도 괜찮다고 네, 하니까 네. 전략 잘 세워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케미칼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네, 게임빌이고요. 게임빌이요? 네. 네네. 메시바가 12만 5천 원. 네. 비중은요? 8% 되겠습니다. 40%요? 네네. 네, 게임빌 지금 좀 손실 구간에 놓여 계신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메시바까지 좀 얼마나 그치하고 또 목표가에 얼마 정도 봐야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전문가 게임빌 지금 손실 구간에 좀 놓여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좀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우만 전문가는 이 반등 시 매도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김정엽 전문가는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의 엇갈리는 전략이 좀 나타났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서엄한 전문가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게임비를 12만 원대 사셔서 지금 뭐 많이 좀 밀려나 있잖아요. 9만 원대까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를 해주신 건가요? 일단 이제 좀 성장주죠.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제약주, 바이오는 성장주로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고퍼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빌이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랠리를 한번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컴투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과연 이 성장성들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게임빌이 이제 신작 게임들이 조금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히트작들, 메가 히트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작품들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제 모바일 게임 이런 것들은 NC소프트의 리니지 이런 온라인 게임과는 다르게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이 중에서 뭐가 하나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의 이제 수명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여기서 히트를 치지 못하면 사장되는 흐름들이 잘 나오는데 게임들이 역시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다가 컴투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컴투스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한 450억의 자금까지 투입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 아니면 실적 면에 있어서 새로운 이렇게 성장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줄만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모바일 게임주들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매수가 넘어서 수익권으로 진입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작년에 2014년에 그러니까 거의 2013년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대세 상승들이 한번 나오고 나서 쌍봉까지 치고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쌍바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주봉입니다. 주봉에 쌍바닥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기다려야지 물량 정리되고 새로운 모멘텀들을 좀 찾을 것 같은데 지금 물량을 늘리거나 특히 이제 비중이 40%다 물량 늘리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11만 원 맥시멈 봤을 때 11만 원 정도까지밖에는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가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대 83,000원대 이탈하면 또 한 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쌍바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전부 다 내려왔다가 한 단계 계단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고요. 여기서 또 무너졌을 때 계단식으로 내려왔다가 저항 맞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83,000원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을 때는 83,000원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83,000원은 우리가 손절가 잡아서 한 번에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라도 일단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시 매도의 의견 제시가 됐고요. 게임빌 신작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성장주들이 많이 좀 위축됐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이 반등을 줘도 한 11만 원 정도까지밖에 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 가격 83,000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4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절반이라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또 확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혁 전문가님 보유 의견 주셨네요.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두셨나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게임주가 국내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최고점에 다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찾기보다는 이제 해외 진출, 글로벌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에 따라서 좀 더 시각을 좀 넓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들이 신제품, 신게임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모멘텀을 받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났던 과거 데이터들을 좀 판단해 봤을 때 이번에 지금 게임빌 자체가 지금 해외 글로벌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모멘텀을 받고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면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면들을 지금은 이제 많이 되돌리는 구간이 왔다.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네, 지금 다시 보유하고 계셔서 매수가 근처까지 목표를 좀 잡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진출에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5천만 이상이 다운로드를 했던 이제 제노시아 S 지금 해외 출시가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모멘텀을 좀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자회사인 컴투스 자체에서도 뭐 서머주어, 글로벌 탑 10 이런 뭐 굉장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지금 그 모멘텀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주가 흐름들이 이제 제약주가 무너지면서 이제 주도주로 대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한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지금 오늘 캔들 그리고 어제 캔들을 보면은 지금 주가를 다시 단기적으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추세선을 그어드리면은 저번 저점보다 저점을 조금이나마 올렸다. 그리고 이제 85,000원대 지지대를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125,000원. 그때까지는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그러면 125,0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8만원의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는데, 이제 지지대를 깨고 8만원까지 깨지면 이제 심리적 지지대까지 깨지니까, 손절은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손절가는 8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0원 보유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시청자님. 네, 두 분이 좀 엇갈리는 전략을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방학 끝나기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네, 김정엽 전문가님께서는 한 125,000원 예상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의 기간을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오랜 중장기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15,000원대에서 한번 저항대가 한번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한번 저항을 받고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좀 조급하게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한 2달 이상의 중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달 이상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고 있는 사이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점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9873 사용하시는 시청자님께서 SK이노베이션 궁금해하셨는데요. 109,5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될지, 매도가를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될지 지금 매도 관점으로 계속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서우만 전문가님과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하나케미칼은 유가의 영향에서 조금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가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감하죠.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날 기관 쪽에서 한 40만 주 이상의 틈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떨어진 것들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이제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품는 거죠. 그래서 3분기는 2분기 분기 실적이 피크를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제 마진폭들이 작년에 이제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SO일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정제 마진폭들이 한 $10대까지 복합 정제 마진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들의 실적들이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3월, 4월 이때를 피크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정제 마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의 3분기, 4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집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지금 제가 의견 자체를 이제 장기 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중이 100%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100%인데 이만큼 빠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라, 뭐 종목을 갈았다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100%라고 하면은 주식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계시지.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묻어두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고 기관들도 자금들을 코스닥에서 빼서 조금씩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정유주들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기술적 반등이 시현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13만 원부터 지금 9만 원대까지 빠졌다는 것은 30% 이상의 급락들이 나온 상태. 그러면 한 절반 내지 한 10%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목표가 드리는 것은 뭐 11만 원 언더, 그러니까 121선 부근, 이 11만 원 언더 부근까지 한번 슈팅.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단부터 약간의 어떤 윗골이 나올 수 있으니까 11만 원, 10만 뭐 7천 원에서 11만 원 요 사이까지 보시고요. 손절은 일단 합시다. 손절은 이제 8만 9천 원대에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팔아가지고 차라리 자동차를 사든지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에 이제 실적주들을 좀 담든지 이렇게 좀 포트를 편성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큰 물량은 좀 길게 끌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일단 유가의 영향 등을 봤을 때 3분기 하반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의 관점을 주신 건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죠. 11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8만 8천 원 정도의 손절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 그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투자 전략 김정엽 전문가님부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수가 지금 되돌림 구간에 뭐 다시 빠지기 있지만 되돌림 구간에 좀 돌아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2,000포인트까지 뚫지 않고 지지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이번 주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변동성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반면에 이렇게 되돌리는 구간 그리고 되돌리는 힘 또한 그만큼 강력했다. 이런 점을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시청자분들 종목들도 많이 좀 내리고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좀 기대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하방 경직성을 마련해줬었던 만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팁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종목 상담 그리고 이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종목 고민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를 위주로 좀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좀 선방하시길 응원해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전략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